오늘은 3편으로 청년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창업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는데 경험 부족으로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실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져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긴 시간과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제가 만난 청년 창업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롤 모델로 삼았으면 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쉽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 창업 성공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사례입니다. 이 회사의 여성 대표자는 20대 초반에 의류제조 소기업에 입사하여 5년 후 창업하게 됩니다. 기업의 단체복 유니폼을 디자인 제작 납품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10명 정도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 30대 초반으로 연간 매출액은 30억 원 정도이며 당기 순이익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청년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입사하여 30대 초반에 3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 대표자의 창업 과정을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표자는 대학교에서 의상 디자인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 20대 초반에 의류제조 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의류 봉제 업체 근로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50세를 넘으신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6, 70년대에 봉제 의류 산업이 발달했죠. 그때 일하시던 분이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 다시 의류 봉제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자도 그런 베테랑 분 밑에서 조수로 시작해 5년 가까이 일을 배웁니다. 이 직장에서 일을 배우며 많은 사람과 거래처를 사귀게 되고 거래관행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합니다. 5년 만에 퇴사하고 단체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을 창업 아이템으로 발굴하여 창업하게 됩니다. 창업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자의 경우 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며 의류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성장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유망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을 했다는 것이죠. 즉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때 창업 동아리에서 생각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어설프게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 5년 동안 의류 제조뿐만 아니라 거래처를 관리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까 판로를 확보했겠죠. 그리고 근무하며 고객 관리 업무나 경영 관리 업무 등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중요한 창업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종 창업의 경우 대부분 판로를 확보하고 창업합니다. 나의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해서 거래처를 발굴고자 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케팅 이론에 신규 창업하고 시장에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사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그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규 진입 기업은 기존 경쟁사보다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창업 아이템을 발굴했으며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판로를 확보한 후 창업하는 것이 큰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핵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하기 전에 창업 아이템 분야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께서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 정도 소요되고 하루 10시간씩 훈련할 경우 3년 정도 걸리며 8시간 훈련 시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만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돼야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사업 모델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 모델을 평가해 본 적이 있는데 간혹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 모델이라든가 불법적 사업 모델로 사업하려고 발표하는 것을 듣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쁜 사업 모델이라든가 불법적인 사업 모델은 창업해도 당연히 실패하겠죠. 이러한 경우 본인의 경력과 평판에 큰 손상이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간 뺏기지 말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이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규 고객과 거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신규 거래처 대표자의 평판을 조사해 봅니다. 신용은 좋은지와 품질 수준 등을 조회하여 활용하니 우수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성공한 사업가를 분석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성공한 사업가와 대기업으로서 유명하신 분들도 있죠. 정주영, 이병철 그리고 롯데 창업자 등 우수한 사례를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고 자신의 성공 로드맵을 그려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을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경영학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하니 경영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경영 분야 사례 책이나 온라인 동영상 무료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학을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고진감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진감래는 논어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 아실 내용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닿으면 좋은 시절이 온다는 뜻이죠. 이 고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너무 쉽게 성공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3D 업종이라고 하죠.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앞의 사례 창업가처럼 3D를 마다하지 말고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의 길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신 사업가 분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진감래 의미처럼 먼저 창업하기 전에 창업 아이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때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사업을 잘 하시던 60대 사장님께서 갑자기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드리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